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으로 부마 항쟁이 지목됩니다. 역사에서 가정이랑 불가능하지만 부마가 없었다면 과연 김재규가 12.6을 일으켰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김재규. 그는 부산에 다녀간 지 정확히 8일 뒤 대통령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부마 항쟁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에 의한 민중 봉기로서 시민이 데모대 음료수를 날라주고 피신처를 제공해주는 완전히 의기투합하여 한 덩어리가 돼 있었습니다. 79년 10월 18일 부산에 있던 김재규와 전두환. 이들은 부산에서 뭘 봤을까? 두 사람이 목격한 부마 항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근대 역사 기록관으로 변모한 이 건물은 옛 미 문화원입니다. 부마 항쟁 당시 주한 미 대사관은 부산 미 문화원을 통해 시위 상황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대사관의 첫 보고는 부산의 시위 상황이 중대하다는 것. 국무부에 긴급 타전합니다. 대학생 시위대가 시민들과 합세한 건 박정희 정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마 항쟁은 1960년에 4.19 이후에 처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학생들에 가담을 해가지고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첫 시위가 발생한 부산대에서 광복동까지 시위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미 대사관이 부산 시위를 중대하다고 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지와 응원을 받는 시위대, 박수치고 격려하며 음식을 제공하는 시민들. 학생들이 처음에 물론 나가가지고 시위는 시작했지만은 시민운동이지 그게 학생운동은 제가 볼 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산 시민이 전체가 다 일어났다고 봐야지. 부산 중심부 16개 파출소가 불에 탔습니다. 부산 시위는 3.15 의거의 본거지 마산으로 번졌습니다. 마산은 이승만을 하야시킨 도시입니다. 야당세가 아주 강하고 더욱이 3.15 의거가 일어나가지고 이미 4월 혁명의 기폭제가 된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훨씬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같은 날 부산에 있던 두 사람. 김재규는 독재자의 말로를 예감했던 걸까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가는 절대로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을 해냅니다. 많은 희생자는 나도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18일 공수부대가 투입된 이후에도 계속되던 시위. 전두환 소장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The military called out tanks and soldiers almost immediately in Busan. So that's one lesson he drew, that we didn't act quickly enough, he thinks. But the military acted too quickly. Kim Jae-gyu blamed Park Chung-hee for using the military against his own people. He drew a very different lesson than Chun Doo-hwan. So it really depends on one's character, what lesson they draw. 그렇습니다. 전두환과 김재규는 부마를 직접 봤습니다. 김재규는 돌아가 대통령을 쏘았고 그 아수라장을 틈타 전두환이 권력의 핵심부로 부상합니다.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에게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킨 부마 항쟁은 어떻게 각인됐을까? 80년 5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삼공수가 다시 나타납니다. (80년 5월 20일) 늦은 밤 5.18의 첫 집단 발포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민들을 향해 실탄을 쏜 군인들, 삼공수였습니다. 8월 20일 날 저녁에 삼공수에 의해서 사상됐던 그 시민군 시체 두구, 이 두구가 광주 시민들을 아주 격앙시켰던 그 계기가 되게 된 것이죠. 삼공수 여단의 집단 발포는 다음 날인 21일 54명이 숨진 전남도청 집단 발포를 촉발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은 95년에야 밝혀집니다. 그때까지는 전두환이 삼공수 여단장인 최세창 씨가 처음에는 자기도 강력하게 부인을 하죠. 그러다가 여러 차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실탄 분배를 지시를 했고 위급시는 발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다. 광주역 집단 발포가 발생한 20일 저녁, 삼공수는 M16 실탄을 지급받았습니다. 부마 항쟁에서 공포탄만 사용한 삼공수가 광주에선 실탄을 썼습니다. 삼공수의 한 지휘관을 접촉했습니다. 그는 5.18 북한군 침투설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앉혀놓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보게끔 국민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진압봉이라고 그래. 그 진압봉에 얻어맞은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야. 그러나 7개월 뒤 광주역 앞에 다시 나타난 삼공수는 달랐습니다. 우리 땅을 적한테 남겨주는 기분이 들었다. 적이라고 하면 시민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주 시민의 거기 누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상대죠, 상대.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는 적으로 생각합니다. 부마 항쟁, 그리고 11.6 군사 반란을 거쳐 5.18 광주까지. 신군부의 문제이죠. 신군부가 이제 12.12 이후에 그와 같은 과정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수부대원들에게 도끼를 심어줬다고 할까? 시민들에게 증오심을 갖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고. 그 7달 사이 군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휘계통에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계엄사령관 부하예요. 보안사령관은 보안사만 지휘하지 그 외에 거는 지휘권이 없잖아. 그러나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지휘체계와 상관없이 특전사령부와 예하 공수부대를 사실상 지휘했다는 것이 광주항쟁을 40여 년간 조사해온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직접 내려와 있었던 아까 말했다면 3공수, 7공수, 11공수 이 공수 여단장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여기 31사단장에게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특전사령관이 정호용 씨가 직접 내려와가지고 정교사령관실 옆에 자기 사무실을 두고 바로 거기서 직보를 받고 이 정호용이는 바로 서울에 있는 바로 그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에게 직보를 했다고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판단을 하고 또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79년 10월 18일 부산에 있던 전두환 소장의 자세한 행적을 취재했습니다. 지역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던 옛 군수사령부 기지. 79년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7차례 계엄위원회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수사령부 내부 문건에서 부마 항쟁 기간에 기록된 어떤 회의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계엄령이 발표된 18일 정오 무렵 계엄사령관과 작전처장, 삼공수 여단장, 보안부대장이 참석한 회의. 초동 강경 진압, 시위대의 무력 사용, 군의 위력 과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집니다. 이 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자료가 남아있고 특히 어쩌면 자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황인데 어쩌면 바로 이 육군 소장이 직접적으로 바로 자기 업무도 아닌 바로 부산까지 직접 내려가고 바로 내려가서 군사사령부를 앉혀놓고 육군 소장이 중장인 지역 계엄사령관을 앉혀놓고 작전 회의를 했다는 내용. 지휘를 했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부산에서 어떻게 지휘를 하라라고 어느 부대를 어디에 배치하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밑에서 작전을 짠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검토를 한 경우일 수도 있고 뭐 해석은 뭐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501 보안부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기록이 다 있을 건데 네. 기록대로 하면 되잖아. 했겠지. 뭐 마중도 하고 안 했겠어. 그런데 하도 오래돼서 난 기억이 잘 없다 그거야. 부마 항쟁의 지역 계엄사령부는 2군과 지역 사단인 이관구의 지휘를 받는 게 정상적인 계통입니다. 보안사령관은 이 지휘 라인과 무관합니다. 군 역사 자료에 저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말은 안 되는데 지휘선상에 있지도 않았는데 실제로는 뭐 지휘선상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으니까 저것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계엄사령부 작전회의. 그는 부마 항쟁 진압에 어디까지 개입했던 걸까? 강경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군 부대를 보내고 가서 진압 작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보안사에서 그 사전 검토 자료를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했을 텐데 그럴 때에 공수부대를 보내냐 특전 부대를 보내느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2군 예하 일반 부대를 보내서 이렇게 뭐 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40년 만에 처음 밝혀진 전두환의 79년 10월 18일 부산 행적. 전두환은 부마 항쟁을 목격했고 작전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부마는 전두환에게 상당한 인상을 줬을 겁니다. 인상 깊은. 전두환 소장이 부산에서 바삐 움직이던 이날 부산에 공수부대 추가 투입이 결정됩니다. My research about Gwangju, I interviewed dozens of the Shimingun, the fighters, during the uprising, and almost all of them mentioned Puma as something that had affected them greatly. They realized that the military had brutalized people in Pusan, and when it happened again in Gwangju, they didn't want to suffer the fate of Pusan and be dominated by the military.